안녕하십니까. 조이쌤의 공부톡톡입니다. 조이쌤의 공부톡톡. 벌써 여름방학이 왔습니다. 요즘은 이제 자율학기제 때문에 여름방학이 정말 짧은데, 그래서 요즘 방학 때는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거를 많이 여쭤보시고요. 어머님도 학생분들도 여름방학 공부에 대해서 고민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의 조이쌤의 공부톡톡은 올여름 공부할 때 요거 어때? 영어 할 때 요거 어때? 지금 시작합니다. 조이쌤의 공부톡톡. 자, 고등학교 3학년 같은 경우는 6월 모의고사 결과 어떠셨나요? 만족스러우신가요? 사실 모의고사 결과에 만족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만점을 받으신 분 아주 극소수 빼고는 없겠죠. 선생님들마다 의견 차이가 있겠지만 고3 공부의 핵심은 저는 아직도 이제 연계교재라고 생각하고요. 연계교재를 굉장히 신뢰합니다. 그래서 꼭 연계가 되지 않더라도 이런 정도의 완성도를 가진 교재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미 수능 완성이 발매된 상황이지만 혹시 수능 특강을 다 공부하지 못하신 분이 계시다면 미리 이제 수능 특강 영어부터 이제 사셔가지고 공부를 하시면 좋겠고요. 게다가 이제 EBS에서 만드는 교재라서 가격이 매우 저렴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 선생님이랑 같이 풀다 보니 내가 직접 풀어보진 못했다. 학교 숙제라서 대충 한 척 했다. 답만 골라서 써놨다. 이런 경우라면은 한 권 더 사서 방학 동안 풀어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돈 10,000원 정도 투자할 수 있는 거니까. 만약에 이제 수능 특강 영어는 너무 쉽더라 라고 생각이 드시면 수능 특강 영동 연습, 영어 독해 연습을 풀어보셔야 하고요. 영동 연습도 완전히 마스터 단계다 나는. 그러면은 수능 완성, 이번에 발매된 수능 완성을 미리 구매하셔서 풀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2학기 진도는 대부분 학교가 수능 완성으로 나가기 때문에 학기에 들어가기 전에 충분한 선행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반대로 이제 50점도 안 나오고 수능 특강 풀기가 너무 어렵더라 나는, 그러면은 수능 특강 영어 듣기가 있어요. 이거를 주기적으로 연습해가지고 듣기를 전혀 안 틀리도록 만들어 주시고, 보통 이제 50점이 안 나오신 분들은 듣기에서 몇 개 틀리니까. 그리고 이제 수능 특강 영어를 펴서 영동 연습 말고 수능 완성 말고 수능 특강 영어를 펴서 쉬운 유형부터 연습을 해보시고요. 대부분 이제 단어에 문제가 있으실 테니까 수능 특강 영어 뒤에 보면 단어장이 들어 있습니다. 그 단어를 먼저 외우고 문제를 풀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조이쌤의 공부톡톡. 고등학교 2학년은 고등학교 1학년과 사실 공부 방향은 큰 차이가 없어요. 뭐 당연히 단어장 잡고 문법 공부하고 다 동일한데, 다만 고2 여름방학은 좀 특별하죠. 왜냐하면 정시 파이터가 되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내신을 계속 갖고 갈지 말지 가장 크게 고민하는 시기거든요. 저는 사실 정시 파이터를 싫어하진 않아요. 그렇지만 도피형 정시 파이터들이 있어요. 그 도피형 정시 파이터들을 정말 싫어하거든요. 난 정시 파이터입니다. 정시 파이터가 되겠어요 라고 선언한 다음에 내신 기간에 내신 공부를 안 하죠. 자긴 정시 파이터니까. 그럼 내신하는 학생만큼 정시 공부를 하냐? 아니에요. 그 정도는 안 해요. 내신 공부하는 학생들 막 밤새 가면서 본문 외우고 막 그런데 그렇게 합니까? 안 하죠. 그러면은 그래, 나는 정시 파이터니까 그럼 6월 때 밤을 새면서 공부하냐? 9월 모의고사 공부를 밤을 새면서 하냐? 그것도 안 하죠. 다른 친구들이 눈에 보이니까. 이런 게 바로 도피형 정시 파이터입니다. 정말 싫어해요. 정시 파이터라는 허울을 쓰고 공부를 안 하고 있는 거죠. 공부를 안 하고 있으면은 그냥 조용히 있으면 좋겠는데 정시 파이터라고 자꾸 말하고 다녀. 정시 파이터는 누가 성공할 수 있을까요? 성공의 기준은 모호하죠. 하지만 만약에 내신 주요 과목 국어, 영어, 수학, 사회 혹은 과학의 내신 등급보다 모의고사 등급이 2등급 이상씩 다 높다. 그러면 정시 파이터 해볼만 합니다. 내신보다 정시 등급이 2등급씩 다 높은데. 근데 모의고사나 내신 등급이나 대부분의 경우 비슷비슷하거든요. 비슷비슷한 등급이면 정시 파이팅을 한들 성공할 가능성이 많지 않아요. 재수생까지 다 들어오면 더 힘들어지거든요. 차라리 내신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등급이 비슷비슷한 학생이라면 내신이나 정시나 그러면 만약에 정시 파이터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시면 정말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일단 고등학교 2학년 공부를 말씀드려보자면 그동안 이제 많이 못했던 단어 공부, 문법 공부 이런 걸 보충하는 기회로 삼아주시면 좋겠죠. 적절한 단어책도 하나 잡아주시고
하루에 한 단원씩은 반드시 암기한다, 반드시 시험 본다는 생각으로 계획하고 초기부터 계약까지 한다. 8월 15일 정도에 보통 계약이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게 뭐 예를 들어 책이 30일 단위도 있고 50일 단위도 있어요. 2학기 시작해도 좀 이거 마무리하고 끝낼 거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시작해 주시면 좋고요. 많이 이제 단어책 뭐로 하는 게 좋냐고 많이 여쭤보세요. 단어책 시중에 나온 거 다 좋아요. 저 단어책 많이 보고 다니는데 보통은 저는 이제 이투스 워드마스터 교재를 많이 추천드립니다. 이유가 뭐냐면 이 교재를 사면 mp3를 제공해줘요. 그래서 mp3를 들으면서 영어 단어를 암기할 수 있거든요. 되게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쓰거나 맨날 시험 보거나 이거 되게 힘들거든요. 근데 듣고 있는 건 좀 편하니까. 근데 생각보다 많이 외워져요. 그리고 시험지를 뽑아주는 테스트 마스터라는 걸 제공해줘요. 그래서 시험지도 인쇄를 할 수 있어요, 집에서. 그래서 집에서 mp3를 들으면서 시험을 볼 수 있는 장점 때문에 워드마스터 많이 추천드리고, 만약에 이런 장점이 있는 또 다른 책을 갖고 계시면 그 책으로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단어장을 고를 때는 그래도 한 단원에 절반 이상 모르는 단어들이 있는 걸로 골라주셔야 되고요. 고득점을 노린다, 나는 고득점을 노리는 학생이면 여기 지금 이 단어장에다가 문법책도 하나 넣어야 돼요. 문법 공부 같이 해주시면 좋겠고, 평소에 이제 계약하면 수행평가 준비하고, 수행평가 끝나면 내신하고, 내신 끝나면 수행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평소에 문법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천천히 읽어볼 기회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 이제 문법책을 천천히 읽어볼 수 있는 책으로 골라주시면 좋겠고, 아직 문법 문제 맞추는 거거든요. 선생님, 저는 좀 해석의 문제가 많아요. 단어를 잘 몰라가지고. 그러면은 세듀의 천일문 같은 구문 독해책이나 아니면은 자이스토리 같은 모의고사를 모아놓은 책을 골라서 독해 연습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단어만 딸랑 외우는 건 좀 위험해요. 왜냐하면 단어는 외웠다가 없어지고 이게 반복되거든요. 그러니까 단어를 외우면서 무언가를 읽어주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무언가를 같이 영어 공부를 같이 해주시는 게. 정 안 되면 나 수준이 너무 낮아요, 선생님 제가. 그러면은 1학기 책이라도 혹은 2학기 교과서라도 같이 봐주시면서 이게 이렇게 해석되는구나, 한번 해석이라도 해보세요. 조이쌤의 공부 톡톡. 다음은 고1입니다. 고1은 사실 공부의 내용은 고2와 같습니다. 단어책 하나 잡고 문법책 하나 잡고 똑같아요. 근데 다만 이제 고1들한테 하고 싶은 말은, 고2는 정시 파이팅에 대한 내용이 필요했다면 고1들은 처음으로 고등학교 1학년이 돼서 1학기를 보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대평가를 처음 해봤어요. 충격받으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6월 모의고사도 봤잖아요. 충격받으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상대평가 처음 봤을 때는 나 중학교 때 좀 하는 줄 알았는데 막상 와서 보니까 내가 2등급, 3등급, 4등급 막 이런 경우 많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우리 학교가 어려서 그렇지 사실 잘해 라고 생각했는데 모의고사 보니까 또 아니고, 이런 경우가 많으실 거예요. 근데 이제 현타는 그만 맞고, 그만 이제 충격에서 벗어나서 지금 내 등급이 내 거야 라는 생각으로 지금 등급보다 더 올라간다, 현재 자리에서 최선을 다한다 라는 생각이 되게 필요합니다. 더 이상 이제 충격에 빠져있지 말고 이제 나와야 돼요. 여름방학이니까. 단어장은 아까와 마찬가지로 워드마스터 굉장히 괜찮습니다. 절반 정도 모르는 걸로 잡아서 맨날 하나씩 외운다고 생각해 주시고, 문법책도 하나 잡아가지고 천천히 내신에 도움이 되도록 천천히 풀어주시면 됩니다. 정시 파이터 선생님 할까요? 저 완전 개판이에요, 내신. 고1은 이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정시 파이터를 한 해 만에. 아닙니다. 고1은 아직 그때가 아니에요. 고1은 어차피 공통 과목이에요. 내신 과목 공부하는 것과 정시 파이터 되는 것과 큰 차이가 없고, 모의고사 유형을 도파한들 지금 뭐 별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내실을 다진다. 내가 영어에서 단어 많이 외우고 문법 많이 한다, 해석의 경험이 많다,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하니까 욕심이 너무 많이 나시고 내가 1등급을 꼭 찍어보고야 말겠다 하면은 모의고사 기출문제 정도만 일주일에 한 번 혹은 2번 정도 풀어보시면 충분합니다. 조이쌤의 공부 톡톡. 중학교 2학년, 3학년 학생들인데요. 사실 중학생들은 여름방학 때 늘어지기 너무 좋죠. 특히나 중3은 느슨해지기 너무 좋은 시기예요. 그래서 특목고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과 격차가 지금 이 순간부터 벌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특목고 학생들은 막 바쁘거든요. 지금 뭘 막 하고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학생들,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은 마지막 중학생 시기를 마음껏 만끽하고 계시죠. 요때부터 막 벌어져요. 특목고 지망하는 학생들이랑.
중학교 학생들은 지금부터 단어장을 잡으세요. 문법책 잡으세요. 힘듭니다. 중학생인데 무슨 공부를 혼자 하고 독서실 끊고 아닙니다. 제가 아닌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학교 학생들은 좀 어른의 힘을 빌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학원에 특강 같은 거 있으면 신청하시고 엄마가 특강인데 해볼래? 그럼 나 늦잠 자고 싶은데 진짜 겁나 싫은데 엄마 방학인데 좀 방학까지 내가 그렇게 시켜야겠어 이러지 마시고 네, 특강 같은 거 한번 꼭 들어보시고 특강 결국은 문법 특강일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강조하지 않아도 아시죠? 중간기말고사 보셨잖아요. 중2, 3들은 중간기말고사 보니까 어땠어요? 문법이 엄청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문법 특강 같은 거 들어서 이번 여름방학의 컨셉은 이걸로 잡으시면 좋아요. 숙제를 꼭 잘한다. 특강을 들어서 숙제를 잘한다. 만약에 내가 특강을 못 들었다. 그러면 내가 다니는 학원에서 숙제 100% 만든다. 단어 시험본 다 맞는다. 이런 마인드로. 이게 숙제가 잘 돼야 공부가 잘 돼요. 숙제가 단어나 문제풀이일 거 아니에요, 결국. 아니면 문법. 그죠? 이걸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이런 게. 그래서 문법이 대신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는 만큼 혼자 공부하는 거 어려운 거 저 잘 압니다. 그러니까 특강이나 학원의 도움을 많이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이쌤의 공부 톡톡. 사실 중학교 1학년 말씀드릴 게 뭐 있어요? 초등학교 6학년에서 방금 나온 친구들이고 애기죠, 애기. 근데 중1은 내신하기 전이에요. 그래서 쭉 내려와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뭐 문법이랑 단어를 해야 된다. 공부의 내용 굉장히 유사하죠. 중1이니까 제가 중1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요즘에 자율학기제 때문에 시험도 안 보고 그래서 중학교 1학년들이 문법책을 아예 공부한 적이 없는 친구들이 꽤 많아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중학교 1학년이야. 여름방학인데 문법책을 한 번도 열어본 적이 없다. 지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지금 무조건 해봐야 돼요. 중1 여름방학이면 이제는 빨리 시작이 돼야 돼요. 지금 어딜 가봤더니 선생님 얘는 독서가 부족해요. 구문 독해가 안 됩니다. 단어를 외워야 됩니다. 이거 모든 것보다 문법 초보인 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중학교 1학년들은 문법이 한 번도 경험이 없다면 이거 문법부터 빨리 해주셔야 됩니다. 중학교 2학년, 그러니까 선생님 겨울방학부터 하면 안 될까요? 겨울방학 때 3주 동안, 한 3개월 동안 열심히 했어요. 그랬는데, 3개월 아니죠, 사실. 그랬는데 책 한두 권 끝냈겠죠. 중학교 2학년 때 처음 나오는 게 오형식, 사역동사, 관계대명사, 수동태 이런 것들인데, 바로 본선 게임에 들어가요. 이거는 중급, 상급, 레벨 2, 3를 어느 정도 숙달한 친구들이 풀 수 있는 문제가 나와버린다고요. 그러니까 중학교 1학년 겨울방학부터 하면 늦어요. 대부분의 경우는 늦습니다. 학기 중에 따라가면 되죠. 이거 아닌 거 아시죠? 이거 학원 강사라서 하는 얘기 아니잖아요. 솔직히 마음에 손을 얹고 다들 문법 미리 선행하고 들어오잖아요. 다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2 여름방학 때 문법 시작 안 되면 나중에는 엄청 밀립니다. 늦게 돼요. 그래서 중1 여름방학이면 이제 문법을 시작하는 게 좋다. 조이쌤의 공부 톡톡. 결론적으로 방학이 짧지만 열심히 공부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만들었고요. 저학년들은 숙제를 절대 빼지 마시고 좀 90% 70% 이렇게 반말하거나 이러지 마세요. 숙제를 안 해오는데 내신을 잘 받는 학생은 없어요. 숙제를 안 해오는데 정규 등수가 높은 학생은 없다고요. 머리가 좋아서 시험 잘 보는 학생 지금은 보이죠. 근데 저학년들은. 근데 내신에서는 그런 학생이 없어요. 숙제 잘하고 꼼꼼한 학생만 내신을 잘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가서 하면 되죠. 아닙니다. 여러분은 로봇가 아니에요. 지금부터 미리 습관을 가져야 돼요. 고등학교 학생들은 1차적으로는 내신에 포커스를 더 주세요. 1차적으로는 단어나 문법 같은 거 방학 때 모의고사 많이 공부하시면 좋고요. 좀 남의 힘을 비는 게 좋습니다. 학생들의 자제력이 얼마나 크겠어요. 썸머스쿨도 한번 고려해 보시고 좀 늦었을 수도 있지만 10시부터 10시까지 가는 학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핸드폰 내고 들어가는 학원 그런 것도 적극 고려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성공적인 여름방학 생활을 빌겠고요. 지금까지 조이쌤의 공부톡톡이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땡큐.